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심화강좌 10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강은 감정평가의 마지막이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세금 부과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에서의 이제 거래할 때 적정 가격을 형성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독특하게 이제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성이 매우 강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이제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격 공시 제도에 대한 그 절차적인 내용들이 그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상의 규정을 이제 그대로 출제를 하고 있고요. 가끔 가다가 법률을 이제 벗어난 실무 지침서에 있는 것도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들 그 법조문이다 보니까 공법처럼 하듯이 다만 공법이 절차법이잖아요. 그래서 절차와 관계되는 어떤 이제 법률상의 규정들을 이제 시험 문제로 구성하고 있는 거를 그 기출문제를 통해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 그 가격공시제도의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기출문제 풀이를 하시는 겁니다. 기출문제 보시다 보면은 한 15년치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같은 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지문도 종종 있습니다. 먼저 이제 557페이지 가격 공시 제도를 구분할 때 우리나라는 그 박스 안에 보면은 가격 공시하는 내용들이 설명이 돼 있죠. 먼저 이제 거기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볼게요. 먼저 토지 가격에 대해서 공시하는 제도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가격 공시제도 할 때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이런 토지가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그리고 이제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 게 이제 70년대인데 그 당시부터 있었던 것은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제도는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90년도에 초반에 그 토지 공개념 사상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그 개별 공시지가를 이제 그 제도를 만들었지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개별 공시가가 처음에 시행했을 때는 전국에 있는 필지를 다 평가하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바빴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 오류도 많아가지고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내용들은 떠나서 토지 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랑 개별 공시지가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제도가 새로 나오려면은 그 새롭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기존의 이제 절차적인 내용을 그대로 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표준지 공시지가 제도에 대한 논리를 전체적으로 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한데 표준지 공시가에 대한 상황 절차적인 내용을 쭉 공부하시다 보면은 개별 공시지가도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별 공시가를 이제 그 공시하는 목적에 따라서 뭐 시행 주체라든지 해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부분만 구분하시면 되지 전체적인 이제 틀은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동일하다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표준지 공시가에 대한 조문이 쭉 나와요. 그럼 거기다가 개별 공시가를 덧칠한 겁니다. 그러면은 표준지 공시가에 들어갈 단어랑 개별 공시가 내용에 들어갈 단어를 서로 엇박자로 크로스해 가지고 이제 출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게 거의 뭐 시험 유형의 100%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00년대 후반에 중후반이죠.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나왔어요. 주택가격 공시제도. 주택가 공시제도는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단독주택 가격하고 공동주택 가격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구분도 참 정답으로 많이 나왔는데 단독주택 가격은 다시 두 개로 세분화돼요. 이 표준주택 가격하고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새롭게 나왔어요. 2000년대 중후반에 새롭게 나왔어요. 그러면 새로운 걸 만든다 해서 그 하늘에 뚝 떨어진 걸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면 기존 거를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구분하는데 먼저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단독이 표준주택하고 개별주택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구분이 안 돼. 공동주택은 전수조사하게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한테 의뢰해가지고 한국감정이 전수조사하게 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이 자꾸 표준하고 개별로 구분된다는 식으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은 뭐 문제 형식을 이제 잘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단독주택이 표준과 개별로 구분되는 것이 뭐랑 지금 유사해요?
그렇죠. 토지에 대해서 표준지 공시가랑 개별 공시가로 구분하는 거 똑같죠. 여기는 공시 땅값이니까 지가로 표현이 되고요. 여기는 주택이다 보니까 주택 가격으로 표시가 될 뿐이지 표준과 개별과 개별은 동일합니다. 그럼 표준지 공시지가 공부하신 내용들이 거의 다 표준주택 가격 공시하는 내용과 절차적으로 거의 90% 이상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하고 개별 주택 가격에 대한 논리도 토지하고 정착물이라는 내용만 다를 뿐이지 그것도 거의 90% 이상이 유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공부하시면 이건 다 해결이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공동주택하고 표준주택도 거의 똑같아요. 내용상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2010년도, 10 몇 년도인가? 2000년대, 10년대 초반에 갑자기 얘기가 나왔어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말고 비주거용 부동산, 주택 이외 부동산도 공시하는 거지. 그래서 감정평가 업자들은 이것 때문에 돈 좀 더 벌죠. 그래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근데 이것도 보면은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가격하고 그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과 집합인데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이 다시 또 어떻게 나오냐? 비주거용 기니까 생략하고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하고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으로 구분이 돼요. 그러면은 명칭만 다를 뿐이야. 즉 뭐냐? 주택 가격이라는 것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으로 바뀔 뿐이고 그럼 절차적으로 이게 맨 마지막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주택 가격에서 단독 주택 가격에 대한 논리하고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내용이 여기도 표준과 표준, 개별과 개별 나눠이잖아. 즉 단독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절차적인 내용과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가격 절차적인 내용이 99%가 똑같아요. 99%가 명칭만 다를 뿐이야. 그리고 여기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논리랑 비중 집합 나왔죠. 이것도 99%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은 거의 공부할 필요가 없어. 명칭만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제도가 나오고 나서 우리 중개사 시험에 이게 제대로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출제원 분위기가 똑같거든요. 명칭만 이제 다르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 부동산에 대해서 공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은 절차적인 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토지 쪽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나머지는 꿰맞히는 그런 스타일로 연습하시면 되고, 그만 보시고 건너뛰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559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토지 가격 공시제도라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설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윤곽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류 체계를 문제 낼 때 표준하고 개별로 구분하는 게 단독이 구분되지 공동은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역시 기존에 여기서 출제했던 걸 그대로 답습한다 그러면은 비주거용 부동산도 표준과 개별로 구분되는 것은 일반만 구분되는 거야. 집합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한번 쭉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엄청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페이지는 엄청 많은데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절차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봤던 이제 559페이지 표준지 공시지가가 등장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에 우선은 이제 개념적인 측면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개념은 자주 내요. 조문에 대한 논리니까 그 표준지 공시지가 의에 보면은 거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표준지 공시지가의 결정권자가 나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라고 하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정권자도 자주 내요. 그러니까 그 의에 보면은 그 네 줄로 돼 있잖아. 그 네 줄에 대한 논리를 봤을 때 이걸 그대로 내면은 이제 표준지는 국장이 해야 되는데 이 표준지에 대해서 거기다가 뭐 시장군수 구청장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말장난이 언급을 해요. 표준지 국토교통부 장관 쭉 하다가 바로 밑에 줄에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련의 토지 중에 선정한 표준지에 대해서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 단위당 적정 가격 이걸 표준지 공시가를 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거기서 먼저 표준지를 선정한다는 말이 나와요. 비슷하다고 일단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중에 선정한 표준지. 그러니까 전국에 3천만 필지가 있다고 가정하시라 그래야지. 거의 비슷할 거예요. 3천만 필지 중에 50만 필지를 선정한 거야. 근데 그거를
그냥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해당 지역이 있으면 해당 지역에서 토지들이 유사한 토지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유사한 토지 중에서 하나를 딱 선정한다는 뜻이죠. 그걸 표준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선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선정에 동그라미 치고 표준지. 선정은 표준지에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공시 기준일이 나옵니다. 이 공시 기준일은 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할 때 뭐 토지든 비주거용이든 토지 그 주택이든 다 똑같아요. 일종의 기준 시점 역할을 합니다. 이 공시 기준일은 매년 몇 월 며칠 하는 원칙이냐? 1월 1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라고 적어드리는 것은 1월 1일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요. 국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1월 1일 이외에 공시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이제 특정 지역에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시 기준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공시는 현재 단위당 적정 가격 이거를 표준지 공시. 이 단위는 보통 제곱미터당으로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소유자가 아마 있으시면은 그 1월 말이나 2월 초에 그 통지서가 날라올 겁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 땅값이 얼마다는 거를 이제 통지서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곱미터당 얼마로 단가로 이제 주어집니다. 총액 단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제곱미터당 얼마. 그럼 제곱미터 얼마하고 그 통지서에 보면 거기 공시사항으로서 면적도 있어요. 여러분들 소유하고 계신 토지 대장상의 면적이 있는데 그럼 거기 공시지가의 단위면적당 금액에다가 거기 면적을 곱하면은 총액 단위로 이제 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공시 기준은 단위미터 제곱미터당을 말합니다. 조사 평가한다는 말. 조사 평가에도 동그라미 쳐야 돼. 조사 평가와 관련되는 내용은 별도의 목차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사 평가하고 그리고 심의를 거쳐요. 심의 거치는데 어디 심의를 거쳐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것도 장난점. 심의 기간이 있구나. 심의 기간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국장이 하는 것은 다 중앙이 합니다.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인데 여기다가 이제 시군구 부동산가 공시위원회는 살짝 글자를 바꾸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시한다 이렇게 나왔죠. 이 공시일은 공시일은 이제 표준지 공시가 공시일은 법률상의 규정은 안 돼 있어요. 근데 관행적으로 공시를 하더라고요.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2월 말 정도 했다가 이거를 2월 말에 하면 굉장히 이후에 절차가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보통 요즘에는 2월 초에서 중순 정도 하더라고요. 2월 초에서 중순 정도에 요거를 이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상에 보면은 앞으로 이후에 전개될 그 절차상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먼저 표준지를 선정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선정하고 이거를 조사 평가해야 돼. 조사 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어디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원 심의를 거쳐서 이거를 공시 알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에 알려요. 그러면은 그 공시가 되는 순간에 그 전국에 이제 그 언론에 다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막 뭐라고 써요. 이게 이후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게 세금 부담 어쩌고저쩌고 많아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짱짱짱짱짱 언급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 의의는 이제 자주 등장하니까 절차상의 내용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표준지 선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선정에 관련되는 내용 여기서 이제 표준지를 이제 선정해야 되는데 여기는 기본적인 의의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한 것이고. 그 선정할 때 그 책에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은 표준지를 선정하는 지침이 있어요. 표준지 선정 지침이라고 별도의 법규가 있습니다. 그 선정 기준할 때 전국의 3천만 필지를 아무거나 선정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4가지 선정 기준이 이제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에서는 동그라미 1번에 국장은 법률에 따라 표준 선정할 때 일단의 토지 중에서 해당도 대표할 수 있는 필지를 선정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어떤 세부 기준에 따라 어쩌고 나와요. 근데 표준 선정에 대한 우리 책에 나오는 동그라미 1번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법률에 보면 4가지가 있어요. 지가를 대표하는 게 있고, 지가 대표성, 그리고 토지 이제 토지 특성에 뭐 중용성이 있고요. 그리고 토지 이제 용도에 안정성이 있고, 안정입니다. 그리고 토지 구별 확정성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대중안악이라고 그러죠.
지가를 대표하고 특성은 중용하고 용도의 안정성과 구별의 확정성, 대중 안악 이게 선정 기준이다. 그래서 전국의 3천만 필지 중에 어떤 지역에서 저 네 가지 선정 기준에 적절한 50만 필지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 선정 기준은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참고 한번 해보시고 대중 안악, 대표 중용 안정 확정이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은 이거를 이제 뭐 장난하는 강사님들도 있습니다. 대표 중용 안정 확정인데 안정을 안전으로 바꿔가지고 글자 이응 받침을 니은 받침을 해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출제원들은 그런 생각을 할 생각이 없는데 우리는 그런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연습을 시켜드린다는 거죠.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공식 기준은 거기에 나왔죠. 몇 월 며칠 1월 1일이다라고 양가리 예원에 잠깐 적어드리는 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 조사평가에 대한 논리가 나옵니다. 조사평가. 이 조사평가에 대해서 거기에 쭉 지문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그 체크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국장은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표준지 가격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는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그러니까 국장이 표준지를 결정할 때는 토지 소유의 의견을 들어야 돼.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 토지 소유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알아두시고요. 너무 기니까 이 정도만 체크하고 그 조사 협조 있죠? 보지 마세요. 이건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평가 기준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조사 평가를 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그 의견을 듣는다는 말이 나오고 토지 소유자의 의견.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조사 평가할 때 조사평가 기준이라고 이제 별도의 법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령이 있는데 책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제 거기에 동그라미 1번하고 그 동그라미 2번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동그라미 1번의 기억내는 안 보셔도 돼. 동그라미 1번은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장이 표준지 조사 평가할 때는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 임대료, 해당 유사 이용할 수 있는 토지의 조성, 그러니까 원가법, 거래사례별 수익환원법 이걸 다 적용한다는 뜻이야. 시상가액을 조정한다는 뜻인데 추정액을 종합적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이제 그 잠깐 나와 있고요. 그 동그라미 2번은 그 표준지 평가할 때는 이제 거기 보시다시피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는 그 정착물 또는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 거 보고 표준지 평가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걸 제가 첨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법령에 보면은 조사 평가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시험에 우리가 이제 20회 이후에 나왔던 문제 중에 좀 오답률이 그나마 많았던 실제 문제의 조문이 여기서 등장했어요. 조사 평가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법령에 보면 중요한 조사 평가 기준이 5개가 있어요. 5개. 하나가 뭐냐면은 적정가격 기준 평가라고 됩니다. 이 적정가격 기준 평가라는 것은 객관적인 시장 가치로 구하라는 뜻이야. 법률에 뭐라고 설명이 돼 있지만은 생략하고 그럼 표준지를 적정 가격이라고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객관적인 시장 가치로 구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감정법 규칙의 시장 가치에 대한 정의가 나왔잖아.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구하라. 그러면 이게 뭐랑 연관성이 있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물건별 평가할 때 토지는 뭘로 하라 그랬어요? 공시지가 기준법을 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잖아. 그럼 비교 표준지 선정하고 시점 수정 지역 개별 그 밖에 시지 개그라 그랬죠. 그럼 표준지 공시가로 기준으로 토지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다르게 사정 보정을 안 한다 그랬어요. 왜 사정 보정 안 하냐면은 이것 때문에 표준지 자체가 조사 평가를 할 때 기준이 적정 가격으로 구한 거야. 즉 객관적인 시장 가치로 구한 거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개입된 상황을 전부 다 배제하고 구하는 겁니다. 적정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 표준지를 기준으로 다른 토지를 평가할 때는 그래서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 책의 동그라미 2번에 설명된 건데 이게 그 길게 장황하게 하실 필요 없고 나지 상정 기준 평가라고 하시면 돼. 우리가 표준지에 선정된 토지에 건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을 없다고 보고 평가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미 공부하셨어. 뭘 공부하셨어요? 앞에 우리가 부토지 용어할 때 나지란 개념을 용어했었죠. 나지가 무슨 뜻이야? 나지는 그쵸? 나지는 정착물이 없어요. 정착물이 없으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다? 사법상 제한이죠.
사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한 토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낮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토지 위에 그 건물이 있다 그러면은 건물이 없다고, 표준지에 건물이 있다 그러면 건물이 없다고 평가하고, 우리가 사법상 제한, 저당권이라든지 임차권 이런 사법상 제한이 설정된 토지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사법상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없다고 평가해야 돼. 왜? 사법상 제한이 있고 없고가 그 토지 가치에 영향 준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거야. 그 나지상정 기준 평가다. 다시 나지상정은 이거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지상정 평가는 정착물이 있어도 없다고 보고 평가하고 사법상 제한이 있어도 없다고 보고 평가합니다. 근데 여기서 요 부분 있죠? 이 사법상 제한을 있어도 없다고 평가하는 것은 이후에 나오는 모든 공통적인 절차가 내용이 되는 거야. 앞에 뒤에서 우리가 토지 말고 뭐 개별공시지가, 그 표준주택, 공동주택, 비주공 표준부동산, 비준 개별 뒤에 많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운용한다 그랬죠. 이 부동산들이 전부 다 사법상 제한을 있다 하더라도 없다고 보고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이건 다 공통적인 상황이야. 그래서 토지 표준지에서 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대신에 낮이는 사법상 제한을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라 그랬잖아. 그러나 공법상 제한은 받는 상태로 평가합니다. 이게. 그래서 공법은 우리나라 전국에 다 똑같이 받잖아요. 그린벨트 안에 있는 표준지하고 그리고 저쪽에 명동에 있는 표준지가 금액이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왜? 중심상업지역과 그 그린벨트라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공법상을 받지 않는 상태로 평가한다 그러면 전국의 땅값이 비슷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법상을 받지 않는 상태 평가대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한다. 근데 이 절차적인 중에서 어쨌든 요거 사법상에서 받지 않는 나지상정 기준이라는 공통적이라는 거, 그리고 적정가격 기준을 한다는 것은 사정 보정을 하지 않는 근거가 된다는 거. 근데 시험에 나왔던 것은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에 대한 논리인데, 하나가 이제 그 뭐냐면은 실제 용도 기준 평가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한 두세 번 나왔어요. 실제 용도 기준. 실제 용도 기준은 토지마다 공부상 지목이 있어요.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이거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걸 장난을 치는데 실제용 기준인데 언제적 실제용 기준이냐면은 공시 기준일 현재야. 이게 키워드가 돼. 몇 월 며칠? 1월 1일. 공시 기준일 현재의 실제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물론 법률에는 일시적이거나 불법적인 이용은 이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용할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죠. 공시 기준일, 요거를 장난쳐.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공시 기준 현재의 실제용 상황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 이 공시 기준일을 뭐 현장 조사일로 바꾼다든지 장난 엄청 쳐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발이익을 반영한 기준평가야. 개발이익을 반영한 기준평가. 근데 이 개발이익도 마찬가지야. 개발을 반영을 하되 이게 중요한 사항이 또 하나 단어가 있어요. 개발을 반영하되 언제? 그쵸? 공시 기준을 현재. 공시 1월 1일이야. 공시 현재 현실화. 현실화되고 구체화된 개발이익을 반영해서 평가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언제? 공시 기준.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실제용도 기준평가라든지 개발이익을 반영하는 기준평가를 할 때 실제용도하고 개발이익은 언제? 항상 공시기준일 현재적 상황을 논하는 겁니다. 요 단어를 장난을 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현장조사일로 살짝 바꿔서 출제를 했을 때 되게 많이 틀렸어요. 조문을 길게 세 줄짜리로 내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단어가 틀린 거야 해가지고 당황하셨던 내용이 요겁니다. 요거를 여러분도 확인하려면 25회 때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조사 평가 기준은 책에 설명이 안 돼서 조금 더 첨가를 한번 해봤어요. 조사 의뢰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 조사 평가하는데 국장이 의뢰를 해야 돼. 의뢰할 때 이제 누구한테 의뢰하냐면 그게 나오죠. 동그라미 2번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한테 의뢰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죠. 업자인데 몇 이상? 둘 이상.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은 다만 하나의 감정평가 업자한테 의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칙은 뭐다? 둘 이상의 감정평가제 의뢰합니다. 그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두 명이다. 만약에 그 의뢰받은 표준지를 똑같이 갑돌이 평가서, 을소리 평가서가 같은 A라는 표준지를 평가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두 사람이 평가한 표준지 금액이 똑같겠어요?
똑같지 않을 수가 있잖아. 한 평가사는 100만 원, 한 평가사는 120만 원으로 서로 같은 토지를 하더라도 그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금액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두 사람의 평가사가 제출한 표준지 조사 평가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제출 받은 국장은 그걸 해서 어느 한 사람 걸 선택하면 안 돼. 왜? 두 명의 감정평가업자들은 전문성이 똑같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 시험을 합격했다 그래서 바로 공시지가 작업에 투입하지 않아요. 일정 경력이 인정돼야만이 표준지 평가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자로 등록을 하고 그 사람만이 표준지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력이 좀 쌓여야지 평가 작업을 표준지 평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표준지 평가 작업은 여담이지만은 국가에서 보장되는 일종의 급여야. 이것만 하더라도 수입이 짭짤하다는 얘기를 제 동기생이 한번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조사 평가 절차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절차를 쭉 보시다가 그 동그라미 4번을 한번 보세요. 절차가 1번, 2번, 3번은 약간의 의미가 있긴 한데 동그라미 이제 4번은 실질 시험은 4번을 보세요. 그럼 표준지 공시가는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서 평가하기 무슨 평균을 한다? 산술 평균을 한다는 가중 평균이 아니라는 거야. 의뢰받은 평가사들이 제출한 거 있죠. 제출한 이제 표준지 금액을 국장이 산술 평균에서 결정한다는 거. 이 산술 평균을 뭐로 장난칠까? 그렇죠. 가중 평균은 장난쳐. 그래서 이 동그라미 1, 2, 3번은 과감하게 생략하시고 동그라미 4번만 이제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공시해야 돼. 공시할 때 이것도 아주 자주 나와. 공시 상황이 거기에 이제 동그라미 오른쪽에 보면은 양가로 3번에 공시 상황 쭉 설명됐죠? 그거 꼭 알아두셔야 돼. 꼭 이거 별표 치셔야 된다. 지번. 그 몇 번지 당연히 지번 나오겠지. 그리고 표준지 단위 면적 단가, 제곱미터당 얼마, 가격 나오고 면적에 나와. 형상. 그리고 이제 거기 표준지 및 주변 토지 이용 상황. 그리고 당연히 지목에 나오겠고 용도 지역하고 도로 상황 이렇게 7개 가지고 있어요. 잘 보세요. 지번 나오고 단가. 제곱미터당 가격이야. 단위 면적당 가격 이렇게 되면 총액 단위가 아니라 표준지 단위 면적당 가격. 그 면적이 당연히 있어야 돼. 형상. 면적 및 형상. 그리고 표준지 주변 토지 형상은 그리고 당연히 지목에 나와야 되잖아. 지목하고 거기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용도 지역. 그리고 도로 상황. 이렇게 7가지를 알아두시. 이것도 개정이 됐어. 몇 년 전에. 그래서 오래전에 25회 이전에 나왔던 공시 상황은 여러분들 그 수정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때는 9개가 있었는데 이게 7개로 줄어들었어. 그래서 이 7개 공시상 아주 자주 나온다는 알아두시고 그리고 밑에 공시 방법 나오죠. 보지 마세요. 공시 방법 체크할 필요 없고 열람 보지 마세요. 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4번 이신청. 대빵 중요하죠. 이신청. 이신청도 다 공통적인 절차야. 그럼 표준지에 대해서 조사 평가를 표준지를 그 토지 소유자가 그럼 공시를 해요. 공시 상황을 통보받아. 2월 초에 공시 통보받아. 근데 토지 소유자가 쪽지 하나 받았는데 자기 땅값이 제곱미터당 얼마 나왔어. 금액이 만족스러운 사람도 있고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불만족 사람의 그 구제하기 위해서 뭐 의견 수렴 절차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신청 제도인데 이게 참 문제내기가 좋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이신청 절차 있죠. 모든 가격 공시 제도에 나오는 모든 이신청 절차가 똑같아. 누구한테 하느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다라고 알아두셔야 돼. 똑같아요. 이신청 절차는 이제 먼저 이신청을 해야 돼. 이신청 기간. 이신청 기간이 여기서부터 장난치는데 바로 보세요. 표준용시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실부터야. 언제부터라고요? 공실. 2월 초에 공시한다 그랬죠? 공실부터 며칠? 30일이야. 공실부터 30일 동안에 누구한테? 30일에 누구한테? 국장한테 하는 국토교통장관. 이 절차는 똑같아. 다만 나중에 뭐만 다르냐면은 누구한테 하느냐만 달라. 나중에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비주금 개별 들어간 것만 시구총장한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장한테 합니다. 걔만 시구총장이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간은 언제부터? 공실부터 3박자 맞아야 돼. 공실부터 며칠? 30일 이내. 누구한테? 국장한테. 이렇게. 요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야. 공실. 요거를 언제 장난쳐. 공시를 공시 기준일부터. 장난쳐도 발견할 수 있을까?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공실부터 그 30일을 우리 시험 60일로 바꿔서 낸 적이 있어. 공실 30일 누구한테? 그러니까 언제부터 며칠 동안 누구에게? 그러면 이제 이거를 국장이 이제 이거를 그 이신청 받았으니까 심사해야 돼.
심사하는 절차가 이제 그 바로 나옵니다. 그 심사할 때 그 언제부터 하냐, 요것도 장난을 칩니다. 그 거기 또 동그라미 이제 1번에 대한 논리는 보실 필요 없고, 562회 꼭대기에 1번은 필요 없고, 동그라미 3번도 필요 없어. 동그라미 2번만 보시면 돼. 그 표준지 국장은 이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신청 심사 결과 서면 통지, 서면뿐만 아니라 가로치고 전자문서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법이 개정되는데 아직 개정된 안 집어넣네. 그럼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거. 이신청 받았으니까 국장은 이거 심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심사해야 돼. 언제부터? 딱 보시다시피 이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야. 요걸 장난 많이 쳐. 이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해야 돼. 30일이 끝난 날부터 이신청을 이제 이신청한 걸 심사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장난칠까? 의뢰인이 표준지구 불만이 있는 사람이 이신청을 한 날로부터 이렇게 막 장난을 쳐. 아니야. 이신청을 한 날로부터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신청을 다 받아 30일이 딱 끝났어. 그럼 그 다음부터 한꺼번에 쭉 심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수렴 접수하자마자 바로 심사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신청은 미리 할 필요 없어. 이신청 기간이 마지막 날에 한꺼번에 하셔도 내용은 똑같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신청 기간이 만료돼서 며칠? 30일. 그 결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 또는 이제 전자문서로 합니다. 옛날에는 서면만 됐다가 이제 전자문서라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통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제 이 신청 절차 다 동일한 겁니다. 기간 언제부터 며칠 동안 누구한테. 그리고 심사 기간은 어떻다? 언제부터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되나부터 며칠? 30일. 이렇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표준요구시가 적용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신청까지 다 끝나면은 표준요구시가 확정이 돼. 그러면 얼마다라고 이제 그 확정이 되면은 그거 보시다시피 적용이 돼, 이게. 적용되는데 그 조문이 많잖아. 다 보실 필요 없어. 거기 쭉 보다가 동그라미 1번 뭐라고 설명은 다 필요 없고, 그 동그라미 이제, 그 동그라미 기억에 보죠, 기억. 기억에 보시면은 이제 거기에 그 공공용지 매수 및 토지 수용 사용하는 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 보상 있죠, 보상. 수용당할 때 보상하는 것은 뭘로 알아? 표준지 가지고 하는 거야. 요것만 체크하세요. 수용당할 때 보상하는데 이거를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개별 토지, 개별 공시지가 5월 달 정도, 5월 말에 되면 개별 공시지가를 통보받거든요. 토지 소유자분들은. 거기 또 통지서 한번 잘 보세요. 통지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평가한 금액이 통지받은 이 금액이 나중에 과세 등이 기준이 됩니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 다만 그 당구장 표시돼 가지고 다만 이제 수용과 관계되는 것은 표준지 공시가로 하는 것이지 개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규정 거기 빨간색으로 글씨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그 기억만 보세요. 수용당할 때 보상금은 뭘로 한다? 표준지 가지고 한다. 끝이야. 보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효력이 있어, 효력. 효력은 이제 우리 법률상에 거기 똑같이 쭉 설명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에 나온 문제야. 작년에 박스 안에 이제 4개 집어넣고 표준지가 효력에 해당되는 것은 묶인 거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2개가 해당되고 2개는 해당이 안 됐던 건데, 그럼 거기에 적용보다도 이제 뭘 보셔야 되면 효력. 그럼 표준지 공시가 어떤 효력이 있느냐? 그 내용을 쪼개다 보면은 4가지로 규정이 돼 있어요. 시장에 지가 정보를 제공한다는 말 잠깐 나오고요. 지가 정보 제공.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토지거래. 토지거래의 지표가 돼요. 토지거래 그대로 있으니까 대충 써볼게요. 그러니까 토지거래를 할 때 이제 표준지가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하고 4번은 잘 보세요. 3번은 이제 국가 등이 지가 업무와 관련한 지가를 산정하거나 요거, 그리고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의뢰받아서 감정평가할 때 이 2가지는 뭐로 마무리되냐면 기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기준이야. 국가 등이 업무와 관련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표준지가는 뭐가 된다? 기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기준이란 말하고 위에 이제 2번째 적어드린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가 된다는 말은 서로 행정법상 용어가 달라요. 지표란 말은 구속력이 없는 단어야. 근데 기준은 구속력이 있어. 그래서 일반 그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개별로 평가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가 기준이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물건을 평가할 때 토지는 뭘로 알아? 표준지 공시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위에서 일반적인 토지 거래할 때 이게 지표가 아니라 이것도 만약에 법조문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시장에서 거래할 때 시장가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공시지가로 거래해야 돼. 그럼 너무 지나친 시장 개입이다 그래서 이건 기준으로 하지 않고 뭐죠? 지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거래할 때는 시장가로 하되 그 표준요구가는 일종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요거를 이제 그대로 출제를 했어.
근데 이 출제된 작년 이 문제가 이거 박스 안에 이걸 해놓고 글자를 이제 장난쳤었죠. 이것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라 이건 시험의 역사야.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에 많이 제시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많이 나온 것은 요거를 많이 냈어요. 국가 지자체 등이 업무와 관련 시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 개별 토지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무슨 공시지가다? 표준지 공시가다. 근데 이거를 개별 공시가다라고 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또 안 나와. 그러나 지문 가능성이 있어. 지문 하나. 그래서 요거는 3, 4번은 알고 계셔야 돼. 3, 4번에 대한 논리는 이제 밑에 그 나오죠. 지표가 된다, 되고 국가 지자체 거기서부터 오른쪽 페이지 꼭대기까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가로 5번에 부동산 정보에 대한 조사 볼 필요 없어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충학습 보충하지 마세요. 다 삭제하시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야.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결정구장 국장이 하고 공시기준 1월 1일 심의기간 중앙 공시일 나오고 요거는 뭐 시험에 내지 않았지만 참고 대중하나 조사평가 소유자 의견 듣고 요거 그 조사평가 기준할 때 특히 실지용도 기준하고 요거 개발에 반영할 때 항상 언제 공시기준 현재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의뢰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하는 원칙이다. 제출한 걸 산술평균으로 결정한다. 국장이 공시상황 대빵 중요하고요. 아까 7개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신청 공통적인 절차니까 요거 절차를 잘 알아두세요. 언제부터 며칠 동안 누구한테. 그리고 이 신청 심사할 때는 언제부터 심사한다. 요 절차, 기간. 그리고 이제 효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 그러면은 국장이 전국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어느 지역에 100필지가 있다. 100필지 중에 한 필지를 국장이 표준지를 선정해서 표준지 금액이 제곱미터당 얼마가 나옵니다. 금액이 나와. 그러면은 이 표준지를 그 표준지 금액이 나오면 이걸 각 지자체에 송부해줘. 보내주면은 지자체에서 그 기다려. 그래서 2월 중순에 보면은 전국에 요소 길목에다가 현수막이 걸려. 직가특성 조사기간이라 해가지고 약 보름 정도가 그 현수막이 걸립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 현수막이야. 각 지자체에 다 요소에 그 현수막이 걸리면은 그러면 이제 그 시군구청장들은 국장으로부터 표준지 금액이 넘어오기 전에 자기가 담당하는 지역에 즉 99필지에 해당되는 직가 자료를 다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 놓고 나서 표준지가 통보가 올라오면은 미리 준비한 이제 조사한 거랑 그래서 비교해가지고 시구청장이 막 컴퓨터 돌려. 컴퓨터 전국에 이제 3천만 필지 빼기 50만 필지잖아. 그 2,950만 필지를 빨리 계산해야 돼. 그러면 컴퓨터 두룩두룩 막 돌려. 예, 컴퓨터 공식이 회계분석법으로 막 입력이 돼 있어. 그래서 막 두루룩 돌려가지고 뭐 짧은 시간 동안 해서 전국에 2,950만 필 소유자한테 개별공시가 통지서가 막 날아갑니다. 이렇게. 그게 절차적인 내용이야. 그래서 표준지를 기준으로 나머지 시구청장이 결정하더라.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그 금액은 뭐다? 개별공시지가야. 개별공시가는 이제 절차적인 내용이 다 너무 비슷합니다. 개별공시가 한 이유가 이제 세금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우선은 여기 보시다시피 거기 이제 개별공시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의의 보시면 누가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와. 아까 표준지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이제 국장이 한다 그랬어. 근데 우리 결정권자가 굉장히 구분하기가 쉽거든요. 결정권자를 보면은 아까 이제 토지는 표준과 개별, 그리고 주택은 단독과 공동, 단독은 표준과 개별, 비주고용도 일반과 집합, 일반은 표준과 개별이잖아. 근데 국장이 하는 게 있고 시구청장이 하는 게 있어. 근데 시구청장이 하는 것은 결정돼 있어. 시구청장이 하는 것은 개가 나온 건 전부 다 시구청장이 하는 거야. 즉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비주공 개별. 그러니까 개만 시구청장이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누가 해? 표준지하고 표준주택, 비주공 표준, 공동주택, 집합 전부 다 누가 한다? 국장이 하는 거야. 이것만 아셔도 문제를 많이 풀려. 개만 시구청장이 한다라는 겁니다. 개별이니까 시구청장이 나왔어.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매년 공시일 현재 관한 개별 토지 가격 이거를 이제 개별 공시가라 그래요. 결정 공시하고 강력히 제공한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아까 표준지 공시가 개념정이랑 똑같잖아. 똑같은데 차이가 있지. 개별 공시가는 누가 한다? 시구청장이 하고 심의를 거쳐 누구의 심의를 거쳐? 아까 국장은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랬죠. 근데 심의기관이 그 개가 나오는 건 심의기관이 시군구야.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그러니까 중앙이 시군구로만 바뀐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잘 구별만 하시면 돼. 똑같아 절차가. 그리고 이제 또 방가를 일본에 거기 보시다시피 공시제 요거는 이제 똑같은 내용이 설명이 됐는데 공시제 일이 있습니다. 공실.
공시일인데 공시일이 거기 매달 매출로 되어 있냐면은 원칙이 5월 31일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별 공시지가 하는 거야. 개별 공시가는 공시를 언제로 한다? 5월 31일로 하는 게 원칙이야,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10월 30일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10월 31일인가요? 이렇게 31일까지 이건 예외야, 예외. 상반기 때 무슨 일이 발생하면은 이건 원칙이고요. 주로 원칙 위주로 나오다가 그러면 10월 30일 할 때는 이제 7월 1일 기준으로 공시 기준이 바뀌어. 7월 1일을 공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10월 31일 날 공시할 수도 있어. 근데 공시일은 몇 월 며칠이다? 5월 31일. 뭐가? 개별 공시지가 그렇다는 거. 요거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시지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세금 때문에 세금 부담금의 과세 기준 삼기 위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가리에 보면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들이 있죠. 그 아니할 수 있는 토지가 이제 그 중에서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은 꼭 알아두셔야 돼. 이것도 공통적인 상황이야. 나머지 다 똑같아. 즉 표준이 꼭 줄쳐야 돼요. 표준주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 본다는 거.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거는 나중에 주택에도 똑같아요.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것은 개별주택으로 보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은 비주거용 개별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100필지가 있었다 그랬는데 이거를 그중에 한 필지를 국장이 한 거야. 그러면 나머지 99필지를 시구총장이 해야 되거든요. 이게 개별 공시가야. 근데 국장이 한 거를 다시 시구총장이 또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국장이 평가한 거 가지고 나머지 토지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지 자체가 뭘로 본다? 개별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거 꼭 줄을 치셔야 돼. 이거 종종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동그라미 이제 2번은 아실 필요 없는데 그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것만. 그리고 개별 공시가의 공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경우 있죠. 이게 예외적인 상황이야.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원칙은 언제로 한다? 1월 1일 하되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상반기 때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때 뭐 특별한 일이 발생하면은 1월 1일 공시 기준으로 평가한 그 표준지 금액이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어. 그래서 거기 이제 7월 1일부터 1월부터 6월 30일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경우는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할 수 있다. 그것만 아시면 돼. 그러니까 원칙은 공시일이 몇 월 며칠이다? 5월 30일인데 상반기 때 문제가 생기면은 하반기 기준인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31일 날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읽을 거 없어. 거기 이제 밑에 개별 공시가 조사 산정해 보면은 이런 말이 돼 있죠.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시구총장이 이제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 공시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줄 쳐셔야 되겠네. 즉 표준지 거기 보시다시피 표준지 공을 기준으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한단 말로 있죠. 이걸 알아두셔야 돼. 즉 국장이 표준지가를 결정하잖아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뭐를 만드냐면은 토지 가격 비준표를 만들어요. 이 비준표. 이 비준표를 누가 만든다? 국장이 만들어. 여기까지 국장이야. 그럼 이거를 지자체에 보내죠. 그 지자체에 보내주면 시구총장이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구한 것이 개별 공시지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문구를 보시고요. 그리고 조사 산정 기준 안 보셔도 되고요. 검증도 보지 마세요. 검증까지 우리가 하기가 좀 힘들어. 보지 마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양가로 3번에 566페이지. 페이지가 엄청 많은데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라고 나오죠. 거기 공시 방법 보실 필요 없어요. 그 이신청이 있죠. 이신청은 아까랑 뭐랑 똑같다? 표준지 이신청 정이 똑같아. 공실부터 30일. 다만 뭐만 바뀌어요? 요거만 바뀌어. 국장이 뭘로 바뀐다? 시구총장을 바뀔 뿐이지 절차는 똑같다. 그래서 볼 필요가 없어요. 보지 마시고요. 지도감독 보지 마시고 개별 공시가 정정 보지 마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충학습 보지 마세요. 보실 필요가 없어. 이렇게. 그럼 결국 표준지 절차를 보잖아요. 그 개별 공시가는 몇 개만 아시면 돼. 개별 공시가 아까 의의가 있었죠? 의의상에서 누가 시구총장이 한다. 그래서 이제 시군구 부동산 심의를 거쳐서 한다. 언제 공시한다? 그 5월 30일까지 공시하는 게 원칙이다. 원칙이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10월 31일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표준지로 표준지 공시가는 뭘로 본다? 개별 공시가로 본다. 그리고 시구총장이 개별 공시가 결정할 때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토지 가격 비준표를
이용하여 개별공시 구한다. 요거 아까 줄쳐듯이 하는 거. 그거 말고는 안 보셔도 돼.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토지 부분이야. 그럼 그 다음에 넘어가잖아요. 그럼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또 정확히 또 설명이 됐어. 페이지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특별하게 뭐랑 똑같다 그랬어요? 표준공시가랑 똑같아. 먼저 어떻게 나눠져요?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아까 뭐하고 나눠진다? 표준하고 개별로 나눠진다 그래서. 그럼 표준주택이 내 논리가 나와. 그럼 표준주택 의의를 보세요. 표준주택가의 의의를 보면은 국장이 쭉쭉쭉 하다 보면 뭐랑 똑같아? 아까 표준지 공시가 절차랑 똑같아. 단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제 표준주택으로 바뀌었을 뿐이야. 그래서 거기 보세요. 그래서 이제 표준주택 가격에 대해서 이거 장난칩니다. 의에. 그래서 거기 줄칠 것은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를 줄치셔야 돼.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그리고 단독주택에 동그라미 쳐야 돼. 그럼 단독주택 칸에다가 뭐가 들어갈까? 공동주택이 들어가. 왜? 표준하고 개별로 구분되는 것은 단독주택만 구분하는 거야. 공동주택은 전수조사 한다 그래서. 그래서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 이렇게. 그 단독주택의 동그라미. 그것만 장난치고 나머지 공시기준일 중앙심의 거쳐서 공시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 똑같아. 선정 보지 마세요. 선정도 똑같아. 공시기준일 매달 며칠 원칙이다. 1월 1일. 똑같잖아. 다 똑같아. 조사 산정 기준 다 똑같아. 다 보실 필요 없어요. 다만 아까도 그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보면은 569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면 제일 꼭대기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표준주택의 전세권 그 밖에 단독 사용소를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냐고 보고 평가는 돼 있죠.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거야. 근데 이미 했어. 왜? 아까 토지 표준공시가 평가할 때 나지상정 기준이라 그랬잖아. 나지상정 기준은 무슨 말이야? 토지니까 정착물은 없고 사법상장이 있으면은 없다고 평가한 거잖아. 다 똑같아. 근데 사법상 제한이 없는 걸로 해야 되는데 사법상 제한이 있는 상태로 평가하는 이렇게 말장난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미 여기서 했기 때문에 똑같아. 보실 필요가 없어요. 차이가 나는 거 하나 있어. 조사 산정 의뢰야. 거기 조사 산정 바로 양가로 보면은 누구한테 의뢰한다? 한국감정원한테 의뢰하는 거야. 아까 표준주택은 누구한테 의뢰한다 그러냐면 둘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한테 의뢰한다 그랬잖아. 근데 표준주택은 한국감정원한테 의뢰한다. 근데 한국감정은 둘 이상의 한국감정한테 의뢰해요? 아니지. 한국감정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공적기관이니까. 그래서 한국감정원. 그것만 보시고 나머지 보실 필요 없어. 나머지 밑에 공시상황. 공시상황 이거. 아까 표준요구지가 공시상황 중요하다 그랬지. 주택도 그 공시상황 별표 치셔야 돼. 별표 칠 것은 공시상황밖에 없겠네요. 공시상황에 대해서 똑같아요. 표준주택 지번,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표준주 공시가는 단위면적 땅 가격이야. 근데 표준주택은 그냥 가격이야. 표준주택 가격. 그리고 대지 면적, 형상, 그리고 이제 아까 지목, 용도적, 도로 다 똑같아.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게 주택이다 보니까 동그라미 4번만 차이가 있어요. 거기 보시다시피 용도, 연면적, 그리고 구조 및 사용 승인이야. 요것만 주는 4번만 별표를 치시면 돼. 4번만 별표 치시면은 나머지 지번, 가격, 면적, 지목, 용도적, 도로 상황은 표준지 공시가를 표준지 주택으로 바꾸면 될 뿐이지 아까 표준지 공시가 공시 상황과 똑같아요. 그리고 다 넘기세요. 장황하게 설명되는데 그다음에 개별주택 가격 거기 나옵니다. 개별주택 가격도 마찬가지야. 누가 하는 거야? 시구청장. 그러면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 했잖아. 개별 공시가 한 거랑 개별 주택 가격 차이가 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보시다시피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거기 밑에 그 572페이지에 공시 시한이 있죠. 언제까지 한다? 4월 30일까지야. 아까 표준지 공시지가는 언제까지 한다 그랬어? 아니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는 원칙이 공시를 5월 30일이라 그랬죠. 근데 건물들은 전부 다 언제 한다? 4월 30일까지. 건물이 한 달 빨라.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요. 한 달 빠르고 예외적으로 얘는 9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할 때는 공시 기준은 6월 1일 기준으로 감정평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는 5월 달에 하고 토지는 5월 달에 하고 주택, 개별 주택 가격을 비롯한 이 건물들은 뭘로 한다? 4월 달에 합니다. 이게 세금이 이제 토지는 9월 달에 제한세가 부과되고 주택은 이제 언제 7월 달인가 세금 부과돼서 주택이 좀 한 달 빨리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4월 30일. 그리고 나머지 보지 마세요. 나머지 다 똑같기 때문에 이 장한 걸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573페이지 공동주택은 이제 그건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 아까 개만 시구청장이 한다 그랬잖아. 국장이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다 똑같아.
그래서 이 장황하게 설정된 거를 우리가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 이게 몇십 페이지가 되네. 이게 법조문을 그대로 다 나열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든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되어 있다 그랬죠. 이것도 앞으로 주택가격 공시제도 내용과 동일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수십 페이지 되는 거를 나중에 이제 요약집에서는 한 4페이지 정도, 5페이지, 4페이지 정도 이 정도를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 뭐부터 잡아라? 토지 쪽 잡아야 된다. 표준지 공시가 절차,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절차. 요 두 개를 잡으면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통해서 표준주택 가격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이 절차가 똑같이 나오고요. 그 개별 공시지가를 잡으면은 개별 공시지가 절차를 통해서 그 개별 주택 가격과 비주거용 개별 주택 가격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한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이 수십 페이지 되는 내용을 공부하신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쪽을 우선 잡아놓는 게 우선 중요하고 하나를 기준으로 이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걸 발견하는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기본소다 보니까 장하게 설명한 것 그 장하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걸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행정상의 절차적인 내용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 하더라도 토지 쪽 한번 볼게요. 1월 1일이 있어요. 그 1월 1일이 있는데 1월 1일이 뭐냐면은 공시 기준일이야. 원칙적으로. 그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표준지 공시지가 하는 겁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그래서 보통 이제 2월 초에 요즘에 빨리 한다 그랬죠. 2월 초에 1월 1일 기준으로 평가한 거를 2월 초에 공시를 합니다. 이때 표준지 소유자들이 통보받는 날짜야. 이게 공시일이야, 공시일. 그러면 2월 초에 공시하다 보면은 공시일로부터 며칠? 30일 동안에 이게 무슨 기간이다? 이신청 기간이 돼. 이신청. 그럼 3월 초가 돼요. 요것이 이제 이신청 기간이 됩니다. 그럼 3월 초가 되면은 이제 이신청 기간 만료가 됐지. 만료되려면 30일 동안에 요때부터 이제 만약에 이신청을 안 하잖아요. 이신청을 안 하면은 3월 초에 50만 필지 중에서 이게 확정이 돼. 근데 50만 필지 중에서 만약에 만 필지 소유자가 이신청했다라면 가정해 보세요. 그럼 요때 이신청하면은 여기부터 무슨 기간이다? 며칠? 30일 동안에 지나면 몇 월 달이 돼? 4월 초가 돼. 그럼 요것이 이제 뭐가 나온다? 그럼 그 심사 기간이 나와. 그럼 이신청 심사가 끝나면은 4월 초 중순에 이 표준지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이게. 그럼 여기까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절차가 마무리되는 거야. 전부 다 이거 누가 하는 거야? 국장이 하는 거야. 그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아까 국장이 뭘 만드냐면은 토지 가격 비준표를 만들어줘서 이 비준표를 각 지자체에 보내죠. 시군구청장한테. 그럼 이 다음부터는 이제 무슨 절차가 진행되냐면은 개별 공시지가 절차가 진행이 돼. 그러니까 4월 초에 이게 확정이 됐어. 확정이 되면은 요것이 이제 한 달 정도 지나.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이게 그 5월 31일이 돼. 그 다음 달이 이제 그잖아요. 그럼 요것이 여기서부터 뭐가 나온다? 개별 공시지가 절차가 나온다. 요것이 뭐다? 5월 31일이 개별 공시지가 공시일이 돼. 그리고 공시일이 나오면은 이게 며칠 동안 30일. 이게 무슨 기간이다? 이신청 기간이야. 이신청 기간이 이제 지나면은 이제 몇 월 달이 됐어요? 6월 말이 됐지. 그러면 이신청을 하지 않는 3천만 필지 중에서 이신청을 하지 않는 개별 공시지가는 확정이야. 이렇게. 근데 이신청을 50만 필지 소유자가 많이 했다 가정하면은 여기 심사 기간이 들어가. 30일. 그럼 심사 기간이 진행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다? 요것이 이제 7월 말이 돼. 7월 말이 됐죠. 그래서 5월 30일을 하면은 그 다음 달에 6월 한 달 동안 하고 그러고 이제 다시 한 달 지나서 7월 말.
그러면 이때 개별 공시지가 확정이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확정된 거를 관계 행정기관에 보내죠. 관계 행정기관에 보면 세무서 같은 데 보내죠. 그러면 이걸 쭉 계산해서 9월 초에, 9월 중순에 재산세가 나갑니다. 토지분 재산세가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토지는 그래서 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주택 부분은 좀 달라요. 그 주택 가격. 주택 절차는 똑같아. 1월 1일이 공시 기준일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표준주택 절차가 있는데 이 표준주택 가격은 좀 빨리 공시한다. 그 1월 말에 공시해요. 1월 말 정도에 공시일이 돼. 그 1월 말이 되면은 역시 30일 동안에 무슨 기간? 이신청 기간이 진행되고, 그럼 얼마 돼? 2월 말이 돼. 그 이신청 기간 끝나면은 이제 그 심사가 들어가. 이제 30일 동안에 이신청의 심사 기간이 들어가. 그러면 표준주택 가격이 확정이 돼. 그럼 이 표준주택을 가지고 국장이 뭘 만들어주냐면 그 주택가격 비준표를 만들어줘요. 비준표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지자체에 보내죠.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면 언제나 3월 말이 됐지? 3월 말이 되면 쭉쭉 하다가 이제 언제 되냐? 4월 30일 날. 그 아까 4월 30일이 뭐라고요? 개별주택에 여기부터는 무슨 주택 절차? 개별주택 가격 절차가 나옵니다. 요때 4월 30일이 공시일이야. 그래서 토지보다는 주택 건물 쪽이 한 달이 빨라. 그럼 4월 30일이 되면은 그러면 이때 공시했을 거 아니야. 1월 1일 기준으로 당신 주택 가격이 얼마다라고 4월 30일을 통보받는 거야. 4월 30일 날 통보받은 그 금액은 쪽지서에 나와 있는 금액은 4월 30일 날 금액이 아니라 1월 1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4월 30일 날 통보받는 겁니다. 그럼 4월 30일 기준으로 이제 또 뭐 해요? 또 이 신청 기간이 30일 동안에 30일 계속 강조하겠어요. 공시일부터 30일 동안에. 당연히 이건 누가 개입돼? 여기서부터는 다 시구청장이야. 여기부터는. 그래서 얼마가 돼? 5월 말이 돼. 이 신청 기간 끝났어. 그러면은 이거를 심사하겠지. 심사 기간이 며칠이다? 30일. 똑같아. 그 언제? 6월 말이야. 그 6월 말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 달 7월 달이잖아. 7월 달에 이걸 보내죠. 관계 행정기관한테. 그러면 이때 굉장히 바빠. 7월 15일, 16일 날 주택분 재산세가 나가거든요. 주택분. 그러다 보니까 주택분 재산세가 나가는데 이 보름 동안에 이때 기다렸다가 6월 개별주택이 확정되면 그때 다 통보를 받으면 보름이란 기간 동안에 전국의 수천만 가구에 대한 가격을 막 구합니다. 컴퓨터 막 돌려가지고 재산세 얼마다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7월 16일 정도에 그 주택분 재산세가 그 과표가 나가는 거지. 쪽쪽 통지서가.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고 시간이 빡빡하면 그래서 이건 다시 9월 달에 다시 이제 재통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좀 여유가 있는데 주택은 절차가 굉장히 빡빡해요. 한순간도 이게 오류가 발생하면은 그 해에 재산세 통지서가 날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여유가 없이 빡빡하게 진행돼. 그래서 주택 쪽이 토지보다는 공시일이 한 달이 빠른 겁니다. 토지는 5월 30일 날 하고, 그리고 주택은 4월 30일 날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이거 공부하셨으니까, 4월 29일 날 우리 요즘에는 인터넷 신문 많이 보니까 4월 29일 날 인터넷 신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전국에 주택 가격이 가장 비싼 거, 단독주택 랭킹 1등. 작년에도 이건희 회장님 집이죠. 그리고 공동주택 1등. 쫙 나와, 리스트. 1등부터 10등까지 쭉. 그 주택 가격이 가장 비싼 데가 4월 29일 날, 그 전날이죠. 언론에 쫙 배포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 5월 30일이니까 5월 30일 밤에 보죠. 5월 30일 되면 전국에 땅값 비싼데 쫙 또 리스트가 랭킹이 나옵니다. 매년 명동에 그 땅이 1등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공부하셨으면 절차가 이렇게 되고 이 절차가 거쳐 나중에 세금 때리겠구나라고 하는 거지. 올해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언론에 나오기를 표준주택 가격이 강남 지역 표준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뭐가 예상이 돼? 나중에 이제 개별주택 가격도 올라가고 강남 지역에 그럼 세금도 많이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추정해가지고 반발이 많이 일어나지. 뭐 이런 절차적인 내용을 이제 이해하셔서 세법에서 과세가 되는 일정의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아시면은 이 공시일이 이제 주택 부분이 한 달에 빠른 이유를 조금 더 오랫동안 잔상으로 남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절차적인 걸 간략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 강의랑 심화 강의를 통해서 기본서 그 두꺼운 거를 한번 쭉 살펴봤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남은 이제 심화 강의 시간 동안에는 앞부분에 공부하셨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주제를 삼아서 테마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나오는 게 탄력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건드려보고 뭐 투자론에서 그리고 뭐 금융론에서 그 다음번에 법률 개정과 연관해서 안 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테마를 잡아서 한번 남은 시간 동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